또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또 해주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되게 많이 됐어요. 1,5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50억이 넘는 자산을 만드셨나요? 비법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세 가지 단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종잣돈을 모으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이 돈을 굴리는, 불어나게 하는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내가 다시 지키는 그 세 가지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도 실제로 절약도 물론 당연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제 책에서도 532 시크릿 머니 법칙이라고 하는데 50% 저축을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사람의 월급 정도를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마도 가능할 거예요.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는 지출을 그래도 30% 내에서 최대한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해보는 것. 나머지 20% 정도, 그러니까 꼭 20%가 아니더라도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나의 배움에 계속 투자를 하면서 나의 몸값을 높이면서 동시에 진행될 때 가속도가 붙어서 종잣돈이 더 많이 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 종류가 되게 많은데 왜 아파트 네. 투자를 하셨어요? 가장 쉽게 그래도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이 내 집 마련 중에서 아파트였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실제로 안정성도 높고 또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게 황금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샀다가 또 내가 자금이 필요할 때 또 팔고 이렇게 황금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가 굉장히 쉽고 황금성이 뛰어나다라는 것도 장점이 되고 또 안정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권하고 싶은 투자의 방식이 있을까요? 네, 그럼요.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에요. 어떤 투자를 할 때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의 레버리지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 대출을 이용을 해서 은행의 담보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당장 입주를 하는 게 아니라 전세가 들어가 있는 집을 미리 매수를 해놨다가 나는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전세를 안고 하는 이제 투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1,000에서 한 5천만 원 정도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사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만약에 살고 있는 지역이 굉장히 금액이 매우 높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방 틈새 시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700만 원으로 갭 투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빌라로 살고 계셨고 당연히 처음에 아파트를 살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네. 실제로 지금 살고 있는 자기가 빌라에 살면서 내가 아파트라니 라는 생각은 아예 꿈도 못 보다가 실제로 남들처럼 나도 이렇게 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도 노는 것도 아닌데 나는 왜 이렇게 플러스가 안 나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답답해 하다가 결국에 내가 투자를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700만 원으로 실제로 경기도 쪽으로 투자를 하세요. 경기도에 실제로 투자를 하셔가지고 1억 8,200만 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2021년 6월 30일에 매수를 하셨는데 실제로 네. 두 달도 안 돼서 2억 8천만 원으로 호가가 올라갔고 지금은 더 올라간 상태예요. 그래서 어, 실제로 700만 원으로 전세를 안고 1억 8,200에 사셨고 1억 7,500에 전세를 두게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에 700만 원으로 갭 투자를 지금 몇 달 전에 하시게 된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미혼이고 아직 나는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다가 1억 1,700만 원에 실제 파주에 있는 아파트를 사셨어요. 근데 실제 1억 1,700만 원에 사셨는데 5개월 있다가 그 세입자가 나가게 됐어요. 전세 세입자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나가게 되셨는데 그때 네. 이분이 슬펐냐? 아니에요. 이분 같은 경우에 그때 다시 전세를 놓으려고 봤더니 전세가가 이미 1억 5천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실제로 이분은 1,700에 매수를 하셨는데 5개월이 지난 이후에는요. 돈이 3,300만 원이 오히려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실제 전세가 1억 5천이었다는 얘기는 매매는 훨씬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불과 5개월 만에 오히려 투자금이 생겨서 이분은 700만 원으로 갭 투자했다가 그러니까 1억 1,700에 사셔서 1억 1,000에 전세를 놨다가 5개월 있다가 이 세입자가 나가게 되시면서 전세금을 1억 1,500으로 1억 5천으로 새롭게 올려받았고 그러면서 돈이 3천만 원 이상이 자기에게 들어오게 됐고 2호를
또 갭 투자를 하게 되셨어요. 투자를 하고 났더니 본인 7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하셨는데 다시 나중에는 3천 몇만 원이 돈이 생겨가지고 다시 또 재투자.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이라는 그 돈은 정말 큰 돈이에요. 그 돈을 내가 어떻게 굴릴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떤 시장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거를 파악할 수 있으면 제 삶의 패턴을 많이 바꿀 수 있어요. 빌딩이 있었는데 오르막길에 있었고 거기다 이렇게 벽돌로 된 이런 집이라서 실제로 이 집이 새가 너무나 안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매수를 해서 개조를 했어요. 근데 살짝 개조했는데 스튜디오로 임대를 놨어요.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굉장히 이게 해가 잘 들어오는 거죠. 새를 굉장히 세게 놓을 수가 있었어요. 사실 이 부동산은 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보다는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이게 이 승패를 좌우하는 그 요소인 것 같아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알아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9월 1일자로 이제 무피로 아파트를 2채를 마련하신 분이 있는데, 네, 그 실제로 피면 돈을 하나도 안 들인 거. 네, 돈은 하나도 안 들였어요. 그러니까 돈은 하나도 안 들였고 실제로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했냐, 어디를 갔던 게 아니라 한 건의 전세 계약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화와 인터넷 정보만으로 내 방에서 모든 계약을 완료. 그래서 전세 노러 딱 한 번 가는 거 빼고는 매수도 집에서, 그리고 전세 계약도 모두 집에서.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무피로 이제 투자를 하셨어요. 집안에서 이런 네이버 지도나 이런 걸로 어떻게 내가 손품을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네이버 지도만으로도 알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이제 지역이 아직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보통 수강생분들이 많이 하시나요? 혹시 지역을 좀 찜해 주실 수도 있을까요? 창동역 인근이 굉장히 호재가 많다라는 말씀 이제 여러분한테도 드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창동역 근처에 이런 개발 호재 같은 것도 여러분이 실제로 네이버 지도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 네이버에서 실제로 여러분이 내가 뭘 봐야 되고 어떤 걸 봐야 되는지를 알고 나면은 이 지역은 앞으로 굉장히 더 좋아질 지역이고 지금은 그냥 조금 그렇지만 나중에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실제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그래도 서울 쪽이라면 창동역 인근이나 9호선과 5호선 연장되는 곳, 왜냐면 그곳이 이제 강남역이나 이쪽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내 집을 마련하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데다가 투자하면 좋을까요? 5천에서 1억은 네네. 실제로 여러분이 보면은 그 혁신도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에서 이제 1억 정도가 있으면은 물론 당연히 경기도 지역도 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지방에서도 산업단지가 있고 또는 혁신도시라는 게 있는데, 이런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이 이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되면서 그 지역에 당연히 가격에 상승이 오게 돼요. 그래서 지방의 어떤 혁신 도시에 좀 약간 호재가 있는 곳, 그리고 교통의 호재가 있는 곳에 좀 새 아파트도 진입을 할 수 있는 5천에서 1억 정도면 그 가격이고, 또 경기도 쪽에서는 여러분이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 것이, 경기도에서도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특별히 그 경기도 지역에서도 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뭐 GTX와 신안산선이 이제 좀 핵심인 것 같아요. 5천에서 1억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내가 조금 더 많이 공부를 하면은 더 많은 그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실제로 내가 마치 그 눈덩이, 그러니까 내가 큰 눈을 한번 굴리면은 눈이 많이 붙어서 더 빨리 커지는 거고요. 만약에 조그만 눈덩이다 그러면은 조금 굴러도 눈덩이가 조그마니까 이렇게 많이 눈이 굴러가지 않는 것처럼 약간 사이즈가 조금 더 크면 클수록 좀 더 많은 그 투자 수익을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셨는데 실제로 그 갭이 실제로 한 5천만 원? 그래서 1억 다 해도 투자금이 1억이 안 드셨어요. 근데 이 5억 3천으로 이거를
투자를 하셨던 때가 2021년 1월 28일이었는데 1월 4일자에 이미 6억 5천이 됐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얼마가 됐냐면 8억 3천. 그래서 실제 6개월 만에 이 3억의 차익이 난 거죠. 5억에서 만약에 5천만 원에서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충분히 뭔가 내가 조금 더 큰 물건을 도전도 좀 해볼 수 있고 내 지식이 정말 극대화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평범한 엄마들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이 투자를 시작을 할 때 좋은 상황에서 시작을 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힘든 과정에서 시작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10살과 4살 그리고 남편이 퇴사. 근데 코로나 때문에 재취업이 힘든 상황에서 공부를 하게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이 직장 생활 영원하지 않구나. 내 집을 잘 마련해 놓고 내가 아바타 소득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이제 저희 이 과정을 공부를 하게 되셨는데 힘든 과정에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3월 18일이거든요. 근데 3월 18일 날 이렇게 이제 한 달 만에 4월 21일 날 이분이 인서울의 꿈을 이뤄요. 상상이나 한번 해볼까? 생각했던 것을 이제 3개월 만에 하셨는데 실제 이것도 차익이 지금 몇 억이 났어요. 이분은 부동산이 올라도 왜 뭐 오른다고 좋고 뭐 떨어진다고 뭐 안 좋냐? 나랑은 별 상관이 없다. 약간 뭐 부동산이 뭐하고 뭐 자꾸 되게 말이 많은데 뭐지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는데 되게 힘든 상황에서 내가 이제 뭔가 해야겠구나 라는 결심을 하게 됐고 집에 가면 아기가 어깨에 올라타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차 안에서 후기도 적고 있는 거고 차 안에서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루어내신 거죠. 인서울 어디를 했어요? 얼마에? 되게 궁금하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아파트. 그 엄마들은 정말 너무 기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사실 굉장히 이제 힘들게 느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해도 무슨 희망이 있냐,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생각이 우리를 정말 정말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돈은 제대로 모이지도 않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해도 내가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그 생각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그냥 주저앉게 해요. 근데 내가 정말 작은 것이라도 그리고 큰 결과라도 내가 딱 이렇게 이루고 나면은 이게 되는구나. 내가 뭔가를 하면은 굉장히 잘 될 수 있구나. 나도 노력하면 되는 거구나. 내 인생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그 희망이 기쁨을 줘요. 내가 돈을 벌고 아끼고 모으고 투자하는 게 너무 재밌어졌고 목표가 뚜렷해졌고 그리고 삶이 행복해졌다. 왜냐하면 희망. 내가 내 인생 바꿀 수 있구나. 언제까지 이렇게 돈에 쪼들리고 집 없고 이렇게 내 삶은 노동만 가득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내가 뭔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사실이 굉장히 큰 희망을 주면서 그게 또 동력이 돼서 우리의 삶을 이제 바꿔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엄마의 첫 부동산 그 공부에서 제가 사람들한테 썼던 그 문구가 비록 작은 돈이지만 월세를 받으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말을 썼는데 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게 정말 갑자기 35만 원으로 달라졌다는 건 아니고 그때 내 인생을 뭔가 나 이거 바꿀 수 있구나라는 그 희망과 뭔가 나도 해보면 된다라는 그 노력의 결실과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실제 제가 상가를 마련했는데 250만 원이 월세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총 딱 내 월급만큼의 이제 월세가 딱 구축이 되는 순간에 굉장히 인생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쩌면 작은 월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3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지금의 차익이 아주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내가 노력하고 하고 그러면 내가 앞으로 더 나아질 수 있고 그 희망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동력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요. 재취업도 힘들어요. 근데 경력이 단절된
되신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전체 다 해서, 그러니까 1억 6,500짜리 집을 1억 6,200으로 깎아서 1억 6,200에 매수를 해서 85만 원으로 수리. 그러니까 우리가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전세를 1억 5,500에 놓으셨어요. 근데 실제로 현재 시세는 매수하고 나서 2천만 원 정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상가까지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재취업은 이제 안 하고 애기랑 그래도 많은 시간을 같이 함께 보내게 됐어요. 지금 근데 이분들은 집을 뭐 월세나 좀 작은 데서 살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한 경우신 건가요? 투자를 음. 하려고 보니까 내 집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투자를 한다는 게 되게 불안정하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 동감을 해요. 내 집을 먼저 마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는 무주택인 경우에는 또 대출도 좀 많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무주택 퍼센트죠? 지역에 따라서 내가 어떤 지역에 또 투자를 하느냐, 뭐 아파트의 시세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6억 원 이하인 아파트는 대출이 그래도 60%에서 70%까지 이제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조정 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가면은 대출은 더 많이 나오겠죠.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내 집을 먼저 마련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당연히 될 수 있고요. 근데 내 집을 마련을 할 때 내 집을 마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내 집을 마련을 했다가도 그걸 전세를 놓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또 투자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내 집을 마련했다가 그 집에 살다가 그다음에 그 집을 전세를 주고 저는 옥탑방으로 이사를 갔었거든요. 매우 급격한 변화. 그러면서 이제 상가도 마련해야겠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시기로 돌아가면 다시 하라고는 못할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약간 정말 절박했고, 근데 저희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일단은 마련을 할 때 무주택자에게는 그래도 대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 또 금리도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내 집을 제대로 먼저 마련을 해놓은 다음에, 그 네. 다음에 이 집에서 다시 또 내가 이 집을 활용을 해서 그 다음 투자를 또 이어나갈 수도 있어요.